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크릿키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넘어갈 건데요. 사실 메타버스라는 말이 되게 거창한데 쉽게 생각해서 기기를 통해 상상력을 현실화시킨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기 관련 주식과 그 기기를 시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제작 관련 주 두 가지를 기둥으로 살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의 의미는 단어의 의미는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 합성어로 현실 세계에서와 같은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를 가리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상 속에서는 무엇이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리 안에서 무슨 상상을 할 때 항상 무엇이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넓다는 의미로 우주를 갖다 쓴 거고 단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가상 세계에서의 뭐 트래픽은 클라우드나 HDD 저장 매체에 쌓이겠지만 가상 세계에서의 아바타라는 자아를 구축해서 그 플랫폼 안에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용어의 최초 발생은 1992년 SF 작가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크래시에서 먼저 등장했고 코로나19로 비접촉이 사회적 풍토로 자리 잡게 되자 메타버스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플랫폼 안에 아바타로 만나서 하게 됐으니까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구분하자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상현실, 버추얼이라는 뜻으로 VR이라고 써요. 버추얼, 네, 버추얼을 쓰고 VR은 컴퓨터 내 가상현실을 뜻하고 문화적으로 뭐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여기다가 특수 제작한 고글이나 헤드셋을 통해 컴퓨터를 접하면 뭐가 나오는 거죠.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VR 고글을 쓰고 같은 시간에 같은 게임을 한다고 하면 누군가는 이겨서 게임을 계속하는 반면에 누구는 져서 고글을 벗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 안에 놓여 있지만 누군가는 그 게임을 끝내고 누군가는 계속 이어가고 이렇게 VR은 그 배경이 컴퓨터 내부에 있는 겁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증강현실은 현실의 가상이 추가 혹은 증가됐다는 의미로 어그먼티드 앞부분에 A를 따서 AR이라고 썼는데요. AR은 현실 세계에 컴퓨터로 만든 기술을 가져와서 겹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한때 포켓몬고가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 포켓몬고가 길 가다 멈춰서서 핸드폰으로 어딘가 찍으면 몬스터가 나타나서 그거 막 포켓몬 그 공 같은 거 막 던지듯이 막 잡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떤 지역에 뭐 망나뇽 떴다 막 하면서 뭐 잠만보 떴다 하면서 막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뭐 국밥집이 갑자기 막 핫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구글 맵이 GPS와 연동돼서 그 장소에 가면 알람이 온다거나 내비게이션만 보시더라도 과속 방지턱이나 뭐 과속 카메라 알람 뭐 이 정도까지. 그리고 스노우 카메라 같은 것도 AR에 속합니다. 박물관이나 전시장 보시면 프로젝트 빔 쏴서 그 위치에 가면 그림들이 어떤 움직임을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그 움직임의 현실을 받아들여서 가상 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단계인 거죠. 여기까지 콘텐츠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프로그래밍 해놓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시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1번, 2번 단계가요. 이 두 개는 트래픽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뿌려주는 마스터 컴퓨터가 있으면 그걸 받는 컴퓨터와의 관계 속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따라요. 그런 것처럼 가능했지만 이제는 MR, XR 넘어가면서 조건이 5 이상으로 됩니다. 속도가 그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 파일이 커지면 용량도 늘어나듯이 구현해야 할 가상의 어떤 대상이 또 거기에 뭐 파일이 또 이제 커져야 되는 거죠. 넘어가서 혼합현실, 확장현실, 대체현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혼합현실은 MR이라고 부르는데 믹스드를 써서요. 믹스드를 써서 현실 배경에 가상 정보를 혼합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홀로렌즈가 있는데 그 현재 공간을 스캔하고 가상으로 옮겨서 멀리 떨어진 사람도 그 공간을 스캔하고 또 가상으로 옮겨서 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회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가치를 가상으로 옮겨서 멀리 떨어진 사람과 연동하는 거죠. 어떤 게임을 시작할 때 방을 만들고 그 방에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것처럼요. VR과 AR은 시각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만 MR은 시각 외에 청각, 촉각 등 인간의 오감을 접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이노뎁, 자이언트 스텝이 있고요.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도 있고요. XR은 익스텐디드라고 써서 확장된 현실이라고 부르는데 현실과 가상이 시간을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손바닥 위에 강아지 형상으로 홀로그램을 영상했는데 그 영상한 이미지를 쓰다듬었을 때 그 강아지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치를 해도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듯이요. 그리고 말까지 건넵니다. 아니면 메모가 필요할 때 어떤 노트 필기할 수 있는 메모장을 허공에 싸서 필기하고 집어넣으면 다시 확인이 가능하다거나 영화에서 뭐 레디 플레이 원이나 헐 보시면 이 세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빠를 거예요. 네, 현실이랑 가상세계 결합과 인간과 기계 상호작용이 그러니까 1, 2, 3번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단계인 거죠. 그 관련주로는 LG 이노텍이 있어요. 이거 애플 관련주이기도 한데 되게 뭐랄까 미래를 생각하면 저평가인 단계인 거죠. 근데 뭐 1, 2년, 3년 뭐 기다릴 수 있으면 이 정도의 우량주에 넣어놓고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로는 MP가 있고 뭐 YG 네이버와 협력했던 게 있고 펜타브리드의 50.5% 지분을 취득했고 뭐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고 기획합니다. 그리고 나무가가 있고 코세스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 재무가 별로 안 좋으니까 MP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와중에 XR 쪽에 최전선에 있는 애 생각하면 이노텍이랑 LG 이노텍이랑 MP 정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이유가 중요하죠. 지금 여기는 많이 쓰고 있는 단계지만 그러니까 스노우가 AR에 있다라는 것만 해도 여기는 많이 쓰고 있는 거지만 여기가 지금 이제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단계인 거잖아요. SR은 대체 현실인데 뉴럴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머스크가 하는 사업 중에 뉴럴링크라고 또 있는데 쉽게 말해서 가상현실과 뇌과학의 융합된 단계고 움직임 없이 또 하드웨어 없이 뇌의 감각 자체로만 새로운 자극들을 만들어내서 오감의 경험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지금은.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래 인류가 가상세계가 아닌 진짜 현실에서 살 확률은 10억 분의 1에 불과하다. 근데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게 꿈꾸잖아요, 모두가. 그 꿈을 조작한다는 거죠. 외부 기술을 이용해서. 네, 현실적인 단계는 지금 MR까지 상용화가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XR은 지금 조금씩 쓰고 있고요. 아이돌 산업과 뭐 게임 쪽에 많이 적용을 시키고 있는 상태예요. XR은 기술의 지금 상업화까지 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관련주들 좀 살펴볼게요. 컨텐츠 쪽 보시면 끼가 있는 것만 좀 말씀드리자면 한빛소프트, YJ 게임즈, 주연테크 덱스터, 아프리카 TV, 드래곤플라이 넘어가서 미투온, 바른손 ENA 뭐 바른손, 위즈윅 스튜디오, 알체라, M게임도요. CMS 에듀, 에이트원, 액션스퀘어. 이거는 롤 관련주이기도 하죠. 쭉 보시는 것처럼 해외나 대기업들이 주로 이끌어서 그 아래 조달받고 생산하는 초기 사업 모델들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신사업이 초창기에 시작될 때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지금 메타버스로 볼 수 있으시는 거죠. 시총이나 사업 모델들은 따로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좀 간략히 적어 놓은 거라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갑자기 관심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얘네가 어떤 사업의 확장으로 또
밸류가 커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가 좋다라고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코로나가 지금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딱히 구미가 당기거나 보이는 건 없습니다. 여기 말씀드렸던 MR이랑 XR 쪽 MP나 이노뎁, 자이언트 스텝, SK텔레콤, 뭐 LG 이노텍, 뭐 나무가나 코세스는 좀 오래가 걸릴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재무가 많이 안 좋아서. 어쨌든 다시 단 개인적으로 여기서 기술의 발전이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이렇다 할 만한 기술은 못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뭘 한다거나 하는 거를 많이 못 봐요. 지금 뭐 대중 예술 같은 거 많이 보면 뭐 광화문이나 이런 곳에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뭐 많이 시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초창기인 단계이고 이 업계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바라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장비나 기술력 쪽 보시면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보실 때 한 가지 꿀팁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꿀팁인데 VR, AR이 이 단계에서 연구가 끝나는 게 아니라 VR 게임과 뭐 VR 산업, 뭐 VR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바른손 이런 것들은 작전주가 많단 말이에요. 바른손은 특히나 더 그렇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목을 솎아내는 꿀팁이 있다면 AR, 뭐 VR 이 단계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 단계를 연구하되 미래지향적으로 MR, XR, SR을 발달시킬 수 있는 종목들을 솎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성장 가능성과 진짜 그 사업을 위해 시작하는 기업들이기에 진심이잖아요. 돈은 신뢰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자는 그 개미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기업들을 저희가 시장에서 소외를 시키는 게 저희의 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소액주주의 의결권인 것처럼요. 어쨌든 다시 넘어와서 이런 기업들은 진심이니까 그런 업체들을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큰 돈 투자할 여력이 있으니까요. 여지가 있으니까요. 장비나 기술력 쪽 보시면은 IM이 방금 말했던 그런 표본처럼 VR 및 MR의 혼합 현실, 혼합 현실을 위한 다초점 스마트 글래스 기술 개발 국책 연구 과제 진행 중이라고 나오네요. 네, 혼합 현실과 VR을 겸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섞을게요. IM이랑 하이비전 시스템, 그 나무가는 아까 위에서 봤죠. 칩스앤 미디어, 그 다날 제이시언 시스템. 네, 제이시언 시스템이 나와서 말인데 그러니까 드론도 이거 드론 관련주인데 엔비디아 그 GPU 관련주이기도 해요. 드론 관련주인데 어떤 공간을 가상으로 만들고 그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단 거리, 군사 훈련이나 원전이 터져서 냉각수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최단 거리를 구한다거나 드론을 통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런 사건들을 해결할 수도 있겠죠. 미리 스캔해둔 그런 공간과 시간이 지나서 변형된 공간에 가해지는 그런 건축에서의 장력이라던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요 단계가 현실이 됐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드론에서부터 빠졌는데 아무튼 이제 뭐 건축에서 그런 장력이나 유지보수 먼저 찍어둔 먼저 스캔해둔 처음 설계 도면과 나중에 뭐 5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다 해서 그 공간의 변형을 비교해서 그 건축에서 어디가 일그러졌는지 뭐 위쪽이 일그러졌으면 뭐 장력이나 뭐 유지보수의 그런 기준도 명확히 세울 수 있을 테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법도 새로 개정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의 발전이 문화의 발전을 이끕니다. 기술에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인간의 5대 욕구 말씀드렸잖아요. 제 컨텐츠 중에 인간의 5대 욕구 설명드렸잖아요. 그 눈치를 봐가면서 기술의 발전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계속 볼 게 아니라요. 그냥 넣어놓고 안 볼 거면 넣어놔도 상관없겠죠. 아무튼요, 넘어가서 IOK 텔레칩스 팅크요. 텔레칩스는 자율주행 관련이죠. 자율주행도 이 메타버스랑 연관이 돼 있어요. GPS가 연관이 돼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모듈 시장이랑도 연관이 돼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같이 커요. 그래서 내년 사업이, 그러니까 2022년에 핫해질 사업은 자율주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도 하고요. 나노캠텍, 선익시스템, 칩스앤미디어, 옵티시스 정도가 있겠습니다. 옵티시스가 나와서 말인데, 모듈 관련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MC넥스가 있어요. 이게 베트남 기업이랑, 베트남에 공장이 있어서 베트남에 코로나가 심해지면은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좀 타격이 컸는데, 카메라 모듈 관련 우량주라서, 이게 메타버스가 성행하려면 또 카메라가 필요하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 위치를 알아보려면 카메라에서 그 각도나 좌표를 구해야 되잖아요. 네, MC넥스 정도까지 끼울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종목이 나오는 것처럼 기억에 의존해서 자꾸 나오는데, 그렇다는 거는 여기에 있는 정보들이 정말 확실하고 뭔가 그런 게 아니라 좀 뭐랄까, 개개인의 그런 깊숙한 공부를 통해서 더 여기다가 살을 보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제 기억에 의존하는 거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중간중간 나오는 게 있는 걸로 와서 비어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말이죠. 그 해외나 대기업 쪽 보시겠습니다. 이분들이 돈을 투자하고 어떤 규격을 만들어내면 콘텐츠나 그에 필요한 액세서리는 따로 또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문화의 발전입니다. 아이폰 나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메타버스에서 어떤 기술이 나온다. 얘네들을 주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 지금 뭐 구글 글라스나 뭐 애플 글라스 뭐 이런 거, 홀로렌즈 뭐 이런 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얘기하는데, 꼭 꼭 메타버스 투자하실 거면 해외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뭘 만들어냈는지, 그 기술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상상해 보시고 현실적으로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구글은 다시 돌아오자면 메타부터 가면, 메타의 원래 기업명은 페이스북이었고 사명을 변경했고, 구글은 구글맵이 이 메타버스 사업의 주축이 될 수 있는 데이터와 맞닿아 있는데, GPS, 이 기업이 진짜, 구글 업체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도메인 하나로 그렇게 되기도 했고, 삼성한테 처음 사라고 찾아왔어요. 3명인가 4명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삼성이 샀어야 됐는데 되게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예, 유니티, 뭐 에픽게임즈, 뷰직스, 코핀 이 정도 또 보시면 되겠고, MS는 홀로렌즈를 주 무기로 가지고 있고요. MS는 워낙 커서 얘네는 원전도 하잖아요. 워낙 커서. 예, 애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부 가지고 있는데, 스티브 잡스 사망 이래로 하락세죠. 사람이 어떤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100년이란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무슨 애플 글라스가 있고, 엔비디아는 비트코인 채굴과 NFT, 뭐 메타버스의 그래픽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GPU 사업의 1인자죠. 로블록스 콘텐츠 관련 플랫폼이고요. 인텔, AMD, 삼성은 아직까지 하드웨어 관련으로 보실 거면 이놈들 연구소에, 이게 삼성전자에서 C랩에서 공모를 통해서 탄생하게 된 뭔가 벤처 투자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을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계시죠. 이놈들 연구소 정도 삼성에서는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 뭔가 그 제조나 수직적인 그런 구조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 행태죠. 아래쪽 쭉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자이언트 스텝이 SM이랑도 협업을 하고 하이브랑도 협업하고 네이버 등등, 이 친구도 메타버스의 최전선에 놓여 있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랑 협업을 한다라는 게, 제가 좀 의아해하는 게, 그 방탄소년단 7명이 한 명이 군대 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진이 군대를 22년에 간다고 하는데, 군대를 가면 어떻게 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방시혁이 NFT에도 투자하고 이 가상 세계 메타버스에 자꾸 투자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지금 군대 가 있는 그 공백 동안 컨텐츠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컨텐츠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 가 있는 동안 BTS는 그대로 유지하되 가 있는 동안 컨텐츠를 조금씩 메타버스로 풀어서 즐길 수 있도록 뭐 BTS 월드라고 저기 방시혁 의장이 그 넷마블 그 회장이랑 친척 관계잖아요. 방방 형제잖아요. 그래서 BTS 월드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뭐 망했는지 뭐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계속 회자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이브가 만약에 진이 군대를 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매출의 거의 80%가 80% 90%가 하이브로부터 그러니까 BTS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콘텐츠를 계속 유지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놓는 거죠. 메타버스라는 그 체계로 가상현실에다가 구현을 시켰다. 그러면 이제 하이브도 또 승승장구하는 거죠. MR 쪽 다시 여기 다시 보시면 다시 강조드리는 게 이노뎁 이노뎁이 MS랑 또 삼성이랑도 얼마 전에 협업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삼성한테 뭐 위탁을 받았는지 뭐 했는지 협업한다고 했죠. 이거 이전에 차트가 서서 저는 되게 저평가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러고 이틀 뒤에 갑자기 이노뎁 관련 뭐 삼성이랑 뭐 한다라고 나와서 거의 상한가 갔다가 풀렸고 그리고 지금은 또 눌려 있는 상태예요. 코로나가 좀 눌리면 이노뎁도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줍줍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날짜 11월 28일이고요. 2021년. 네, 참고하시고요. 자이언트 스텝은 아바타 제작 1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XR은 NP, 나무가, 코세스, LG 이노텍 네 가지. 뭐 얼마 안 되죠? 얘네들이 진짜 최전선에 있는 주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두시면 보다 양질의 컨텐츠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